이번 강의에서는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일단 두 조건으로 출발을 해야 되기에, 자, 우리가 두 조건을요, 알파벳 P와 Q라고 요렇게 각각 세팅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서 이 두 조건으로 우리는 어떤 명제를 만들어낼 거냐면, 요런 표현의 명제입니다. 바로 P이면 Q이다. 요 명제를 쓸 거예요. 그럼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호를 만들어 놨겠죠? 요게 바로 우리의 타이틀 P이면 Q이다 라는 요렇게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요 앞에 오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가정이라 하고요. 이 뒤에 오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해서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판별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선생님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쓰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요, 그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이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각각의 P와 Q가 가정이 되어지는 진리집합이 결론이 되어지는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요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반대로 만일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요, 각각의 조건 PQ 가지고 만든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요렇게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까요? 자, P는요, X는 2이다. 그 다음에 Q는 X제곱은 4이다. 요렇게 두 개의 조건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P는 뭐 X는 2니까 문제 없고, Q는 X제곱은 4라는 표현은 결국 X가, 그렇죠,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갖는, 즉, 요 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원소가 2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네들 각각의 이 진리집합에는 분명히 요렇게 P의 집합이 Q의 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P이면 Q이다. 즉,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요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참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자, 거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땐 당연히 이 진리집합 P는요,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요, 지금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집합 P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Q집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원소에 해당하는 아이들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발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없다는 반대의 예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발레가 있다는 건 당연히 이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역으로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발레 딱 하나, 자, 둘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서 우리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
하고 요렇게 또 중요하니까 박스까지 선생님이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야, 얘네들 명제에 대해서요. 명제의 참 거짓은 우리가 누구로 판별을 하자? 항상 그 진리집합의 포한 관계를 가지고 꼭 판단을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요 내용까지 꼭 별표 100만 개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P면 Q이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명제 안에 어떤 특수한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좀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요, 모든 하고요, 어떤 이라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볼 거예요. 자, 가령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이다 라고 요렇게 쓰여져 있는 문장을 한번 우리가 참거짓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진리집합의 관계 당연한 거죠. 그죠? 이 P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 이 P 집합이 만약에 이 X가 가능한 후보들이 싹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전체 집합과 동일시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이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집합 P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거짓이라고 판단해요. 자, 이거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지금 표현해서 어려운 거지만 이거를 그냥 쉽게 말로 설명하면요, 모든 x들이 싹 다 이 P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면 참, 단 하나라도 만족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면 그때는 거짓,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한번 참거짓을 판단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x로 가능한 아이들의 집합, 그게 바로 전체 집합이에요. 실수라고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우리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진리집합은 바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x는 0 하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결국 이들이 누구냐? 실수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 전체 집합과 이 진리집합이 동일시되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자, 요렇게 되어진 거에서 만약 요렇게 등호 하나만 살짝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명제에 대해서 이 진리집합이 0이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들 전체 집합에는 0이 들어있죠. 즉 진리집합 P와 전체 집합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어떤 x에 대하여 조건 P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x라는 거는 뭔가 불특정 다수지만 당연히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만약에 아니라면, 즉 뭐라도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때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은 얘네들 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가 뭐라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참이고, 만약에 이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P진리집합의 원소가 한 개도 없다면, 즉 어떤 x들도 이 말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때는 이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뭐 위에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요. 자, 이번에는 어떤이죠, 그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만일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명제의 참거짓을 논할 때는 일단 전체 집합은 실수입니다. 그쵸? 자, 조건이 이겁니다. 조건이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실수는 당연히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0을 갖고 있는 집합이 있잖아요. 그죠? 즉,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에 원소가 있어요? 있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뜻. 그러므로 얘네들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요렇게 또 등호가 없어서 만약에 이 집합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어렸다. 그럼 당연히 어떤 실수도 이걸 만족시킬 수 없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와 어떤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이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를요 부정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말에 대한 부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 모든이 어떤으로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어주고요, 요 결론을 우리가 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읽어주시게 되면 요 말이 바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되어진 명제는 어떻게 부정이 될 것이냐. 자, 느낌 옵니까? 그죠? 오케이. 어떠니? 그렇죠. 모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p도 부정이 되니까 p가 아니다. 요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요렇게 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명제를 우리가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말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어떤 것은 자, 아니라는 뜻이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이것이 아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다니까, 그쵸, 크다로 요렇게 바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요, 모든 실수 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고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특정 용어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